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로서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요, 이제 사실 가을 마라톤까지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요. 왜 한 달하고 조금 더예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회가 다가오면은 물론 사람마다 춘천 마라톤 그리고 경주 마라톤에 나가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일 수도 있고요. 11월까지라고 하지만 벌써 9월을 접한 시점에서 사실상 훈련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대회가 다가오면은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라는 걸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 양을 줄여나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쉬는 것이 가장 똑똑한 훈련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쉬어야 될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련 일지를 보면은 왠지 내 훈련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30km 장거리를 한 번 더 뛰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기록이 5분 더 단축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를 키면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여전히 가져가는 것 같고 막 마일리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훈련을 멈추면 기껏 만든 체력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동안 너무 힘을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의 노하우, 그 다음에 저의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들을 녹여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고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조건 쉬어야 될까요?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당연히 피곤하니까 라는 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쌓아온 훈련은 몸을 부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을 쌓기 위해서 땅을 파고 다지는 과정과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근육 결합 조직에 생긴 상처를 치유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거리 훈련을 하거나 인터벌 훈련을 하면은 근육 섬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열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근육의 성장을 돕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쉬는 동안 우리 몸은 찢어진 근섬유를 회복하고 더 강하게 하고 두껍게 재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섬유 자체가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대와 건 같은 결합 조직도 스트레스를 회복하면서 더 튼튼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파괴하는 과정이라면 휴식은 창조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둘째, 에너지 창고를 120%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 몸속의 주된 에너지원은 글리코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마라톤은 글리코겐을 거의 바닥까지 쓰는 극한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아무나 도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테이퍼링 기간 동안에 훈련량을 대폭 줄이고 탄수화물 위주의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쓰질 않네? 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저장해 두게 됩니다. 이거를 글리코겐의 초과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글리코겐의 저장, 탄수화물 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레이스 후반 35km 지점에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됩니다. 셋째, 지쳐있는 신경계와 호르몬을 정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고강도 훈련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를 엄청나게 높이게 되는데요, 반면에 근육 성장과 회복에 관여하는 수치는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면은 우리는 번아웃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훈련을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 정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휴식은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 몸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휴식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근육을 재건하고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기록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적극적인 형태의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스포츠 과학계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테이퍼링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잘 설계된 테이퍼링을 거친 선수들은 평균 2에서 3%의 기록 향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대 6%까지도 향상된 것도 있습니다. 4시간 주자라면은 2%는 대략 5분입니다. 3시간 55분을 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브3 주자 같은 경우에 3%가 향상이 된다면은 5분 24초가 빨라지고 2시간 54분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몇 달간 고된 훈련으로 1분을 단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잘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5분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꼭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테이퍼링 기간 동안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 수가 증가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고 근육 손상 지표는 감소하며 심리적으로 활력과 자신감이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얼마나 쉬어야 되나요? 제가 딱 얘기를 드리자면은 볼륨과 강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회 3주 전에는요, 본격적인 감소의 시작으로요, 볼륨 자체를 평소에 70에서 80% 정도의 수준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것도 좀 그렇게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100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100을 뛴다 라고 하면은 이 3주 전에는 70에서 80 정도만 뛰어줍니다. 그 다음에 핵심 훈련은 장거리 훈련을 이 시기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실시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절대 무리해서 가주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페이스로 완주해서 30에서 32 정도의 거리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도는요, 인터벌이나 템포런 같은 고강도 훈련은 그대로 가져가 주시는데요, 횟수나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 400 인터벌을 10개를 했다 이러면 이때는 5개, 6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몸의 속도는 기억시키되 피로도는 쌓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2주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크 훈련 주간에 50에서 60%까지로 줄여줍니다. 쉽게 얘기 드리자면은 50에서 60km 정도만 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게 뛰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 장거리는 기존에 30이었다면 이번에는 15에서 20 정도를 뛰어주는데요. 이 중에 대회 페이스보다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 느리게 10km 정도를 뛰어주고 마지막에 5km에서 10km 정도는 목표 대회 페이스대로 달리면서 몸의 강도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짧은 템포런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니까 5km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빠르게 뛰어주거나 혹은 인터벌을 가볍게 2번, 3번 정도 세트만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대망의 대회가 다가오는 대회주입니다. 이때는 컨디션 조절과 활성화가 핵심인데요. 피크 훈련 주간에 4분의 1 혹은 3분의 1만 해주시면 됩니다. 즉 25km나 30km만 뛰어주시면 됩니다. 30km라고 해봤자 30 더하기 40 하면은 어차피 70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볍게 조깅만 해주시고요. 대회 이틀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 대회라면은 금요일 혹은 토요일이 대회라면은 목요일 정도에 20분 정도 가볍게 뛰면서 중간에 질주를 3번에서 4번 정도 실시해 줍니다. 이 질주는 신경계를 깨워서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회 하루 전에는 완전히 쉬거나 그냥 그래도 불안하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도 그대로 안 따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발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3가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실수입니다.
불안형 과잉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대회 일주일 전에 30km 장거리 뛰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대회 페이스로 밀어보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이는 회복할 시간을 스스로 뺏는 것과 가깝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로도는 절대 일주일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회 당일 여러분의 다리는 훈련 성과를 보여주는 대신에 피로감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체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와 반대로 불안형 과잉 훈련과 반대로 극단적인 완전 휴식입니다. 쉬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에서 7일 동안 아예 휴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면 근육과 신경계가 완전히 잠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엔진은 최상의 상태인데 시동을 아예 걸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 당일 몸이 너무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져서 초반부터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활동적 회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전에 한 번씩 질주 정도,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쉬는 것은 지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막판 뒤집기형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에너지젤을 처음 대회 때 먹어보거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채 새 신발을 꺼내거나 극단적으로 과격한 카보로딩 하시는 분들, 이는 대회 때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회 저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제가 딱 5개 가볍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그럼 뭐 해요? 첫 번째, 카보로딩. 두 번째, 수면.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과 시뮬레이션. 대충 30km 정도에 어디 지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눈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장비 최종 점검. 다섯 번째, 가벼운 활동으로 몸 풀기. 이 5개를 지키면은 분명히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 드렸는데 한번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훈련을 잘 이어왔다면 지금 하는 대로 밀고 나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주 남았을 때는 70% 정도, 2주 남았을 때는 50% 정도, 마지막 주에는 30% 정도 볼륨을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자신의 몸이 지금 괜찮은지, 이상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연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풀하면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풀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 기록을 2번 다 잘 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아무리 내려놓고 아무리 천천히 뛰고 아무리 욕심 없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2번을 한 달의 간격으로 뛰는 것과 연달아서 2번을 뛰는 것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풀 뭐 신청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 점점점 제가 얘기 드린 것에 따라서 천천히 쉬어가면서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